사진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 중에 아마 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고가의 큰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 카메라로 좋은 사진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진 자체가 물론 화질도 중요하지만 구도나 보정을 통한 색감 표현만으로도 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스마트폰으로만 좋은 사진 촬영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도 같은 걸 많이 연습하기도 해요. 그리고 사진과 보정은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보정 앱들도 사용해 봤는데, 그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앱을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포토메이터라는 앱인데, 이 앱이 안타깝게도 구독제로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 유료였다가 중간중간 이벤트성으로 무료로도 배포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구독제가 됐는데, 저는 예전에 받아둬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구독 요금이 저렴한 편은 아니라서 좀 아쉬워졌어요. 그냥 뭐 이런 사진 보정 앱도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체적인 UI부터 보면은 이 아래 첫 번째 탭에는 아이폰에 있는 모든 사진이 전부 표시되고, 두 번째 탭은 앨범인데 iOS 기본 사진 앱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겨 찾는 항목만 따로 나오고, 마지막은 포토메이터를 통해서 편집된 그런 사진들만 따로 모여 있어요. 사진을 선택하면 위에 툴바가 있고, 이제 아래쪽에는 다른 사진들이 표시가 돼요. 툴바에 표시되는 항목부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요술봉에 ML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 보정을 해준다는 건데, 뭐 어떤 앱이든 프리셋이나 자동 보정은 원하는 대로 보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옆에 이 반창고 같이 생긴 모양은 피사체를 지워주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지우고 싶은 부분을 브러쉬로 선택을 해주면 배경에 맞춰서 지워주고, 이 아래 브러쉬 크기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될 때는 감쪽 같은데, 배경이 복잡하거나 뭐 무늬가 있으면은 또 이상한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자주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크롭 아이콘인데, 사진의 크기를 자르거나 수평을 맞추거나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다음은 조정 부분인데, 처음에 선택하면은 요 아래에는 프리셋 필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프리셋이 있으면 바로 적용을 하면 되고,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내가 직접 보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 조정 표시를 눌러주면은 이제 사진 편집 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보정 옵션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 나머지 기능들이 있는데, 공유 옵션이나 보정 값을 저장해서 다른 사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거는 iOS 16에서 기본 사진 앱에 적용된 기능이죠. 그리고 그 아래 색상 일치는 다른 사진의 색상을 받아와서 비슷하게 뿌려주는 건데, 이것도 머신러닝 기반이라 조금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초해상도는 사진의 해상도를 확 올려줘요. 근데 생각보다 억지로 늘린 느낌은 거의 없고 자연스러워서 저도 가끔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할 때 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노이즈 제거 기능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뭐 이렇게 UI가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사용할 때부터 딱히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뭐 그러지 않아서 별 어려움 없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이제 레이어 기능인데, 사진에서 보정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보정할 수 있더라고요. 이미지 레이어 선택하고 플러스 누르고 대상 선택을 해보면 사진에서 이 대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것도 완벽하진 않다 보니까 좀 빈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레이어 추가해서 브러쉬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 선택한 상태에서 조정을 해보면은 해당 부분만 색이 변하는 게 보여요. 어두운 날 촬영했는데 하늘이 좀 어둡다 하면은 하늘만 선택을 해서 더 파랗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이 배경 선택은 피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만 선택을 해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사체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뒷 배경만 원하는 만큼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초해상도랑 노이즈 제거인데, 더보기 메뉴로 가면 노란색 아이콘이 있어요. 먼저 초해상도는 사진의 해상도를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건데, 고화소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먼저 적용 전 해상도를 보면 2879에 3839인데, 초해상도를 적용하면 5758에 7678이 됐어요. 딱 2배 늘어났는데, 뭐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원본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보통 이제 해상도를 늘리면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막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과도하게 뭉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거의 그냥 원본이랑 흡사한 수준으로 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빛이 없는 공간에서 사진을 촬영했을 때
노이즈가 좀 보기 싫다면 노이즈 제거도 할 수 있는데 대놓고 노이즈를 제거했다고 뭉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거해줘서 가끔 쓰고 있어요. 간혹 여기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본 사진 앱에서 노이즈 제거 조금 더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장 옵션이 있는데 편집한 사진을 바로 공유 항목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 사진첩에 저장을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옵션으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HEIF, JPG, PNG 그리고 뭐 아래쪽에 품질이랑 사진 크기까지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선택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용량이랑 해상도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아이폰의 남은 용량이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장점인데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 사진을 쫙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편집을 하고 저장을 하면 그 사진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앱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포토메이터는 원래 사진의 편집 내용을 그대로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게 개인적인 장점이더라고요. 특히나 아이폰은 사진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와닿는 기능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냥 덮어버리면 나중에 원본이 필요하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기본 사진 앱에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면 포토메이터에서 보정했던 내용까지 싹 원본으로 돌아오니까 원본 손실 걱정도 없어요. 이게 아마 제가 포토메이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정 영역이나 방법 같은 거는 사진의 분위기나 취향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딱히 언급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도 포토메이터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쉬운 UI나 마지막에 언급했던 사진 저장 방법이 저한테는 너무 필요했던 기능이라 한 달에 11,000원을 내고 어도비 포토그래피 플랜도 구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포토메이터를 더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부가 기능들 빼고 순수 사진 보정의 영역으로 간다면은 뭐 라이트룸이 더 유용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포토메이터를 소개해드렸어요. 모두 구독 형식으로 바뀌면서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두 달 체험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료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